51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후보자 이행지요. 이게 토지 용어에서가 한 20개 이상 되는데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후보지 이행지는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은 나지, 건부지 잘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넘기시면 필지, 획지. 그 세 개가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51페이지 거기 후보자 이행지.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시면 나지와 건부지. 그 다음 넘긴 다음에 6번에 필지, 획지. 요 세 개에서 보통 문제를 내죠. 근데 거기는 맨 먼저 후보자 이행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토지 종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후보지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토지 종별에서 첫 번째가 택지지역이 있었죠. 택지지역. 그러면 택지는 뭘로 써요? 주거용, 아까 상업용, 공업용 쓴다고 그랬으니까. 주로 택지지역에서는 주거용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업용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업용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지역. 여기서 농지지역이란 말은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농지지역이란 말을 써요. 제 과목에서는 경제적 측면하고 법률적인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우선은 경제적이 더 먼저입니다. 제 과목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어떤 땅이 있는데 지목하고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평가는 지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 과목은 법률적 측면하고 경제적 서로 상충되고 할 때는 언제든지 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계를 딱 한마디로 줄여라. 얼마짜리냐. 얼마. 그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몇 원짜리. 그래서 얼마. 가치. 제일 중요한 게. 농지적인 여기가 전지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답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지지역이요. 그래서 임지지역이란 말은 나무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용재림하고 신탄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재림이라는 쓸용자, 제목할 때 용재림. 용재림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나무가 큰 어쩌니까 큰 나무 있는 거. 그 다음에 신탄임은 오른쪽에 한자로 써져 있을 건데 그 땔감나무 신 숯불 탄자 한자가. 그러니까 땔감을 쓸 수 있는 것.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잡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 용재림이 뭐게 신탄임이 뭐게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하면 농지 지역이 뭘로 바뀝니까? 택지적으로 이렇게 바뀌죠. 신도시가 들어갈 때 수안지구, 무슨 지구 전부 다 산 아니면 논을 밀어가지고 집 지는 거 맞죠? 또는 임지지역이 어쩝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또는 두 번째는 주거용의 상업용으로 바뀔 수 있죠. 또는 전지가 답지될 수 있고 답지가 전지될 수도 있죠. 그런 두 가지 공통점은 토지의 이용 상태가 바뀐다는 뜻이죠. 용도가 바뀌는 거. 그런데 용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에 따라서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나눠서 말해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의미요. 그러니까 후보지란 말은 첫 번째요. 그러니까 후보지란 말은 용도가 바뀌는데 지역이 바뀌는 거죠. 지역이. 그러니까 용도 지역 자체가 바뀌는 것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지역 상호 간의 용도 전환. 그러니까 농지 지역, 택지 지역, 임지 지역이 지역이 바뀌는 것을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상호간. 그게 지역 자체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지역 상호간.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지목이 바뀌겠죠. 후보지는 100% 지목이 바뀌어야 맞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그에 비해서 이행지는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지역은 안 바뀌었죠. 내에서니까. 그 다음에 전지가 답지됐다는 농지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은 안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지역 내. 이행지란 말은 지역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쪽에서. 그래서 지역 상호간인지 지역 내인지 구별하시자는 얘기. 그러니까 후보지란 말은 용도 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목이 바뀌어야 정상이죠. 맞죠? 지목은 28개 지목이 있죠. 다음 주에 이제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시법 지적법에서. 그 다음에 이행지란 말은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지 같으면 주거용 상업용으로 바뀌면 지목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지만 100% 안 바뀌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전이 답이 되면 그때는 지목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후보지는 언제든 지목이 바뀌는데 이행지는 바뀐 데도 있지만 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여의들은 두 번째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봤죠. 농지 지역이 택지되는 것을 뭐라고 하게 해요? 택지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11회 때는 전이 어쩌입니까? 주거용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입니다. 지역이 바뀌었잖아요. 대신에 뒤에서 돌아갔으니까 안박시는 보였죠. 출제하는 놈 틀리시와요. 이거죠. 그 다음에 13회 때는 지역이 바뀌면서 이행지라고 지역 내에서 바뀌는 후보지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 3번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뻔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후보지란 말 이행지란 말 거의 안 쓰시죠. 그래서 근데 좀 이따 우리가 쓰는 말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개론이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중개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사실은요. 요즘에 중개는 어쩌면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 아니죠. 솔직한 얘기합시다. 사람과 사람 연결해주는 건 돈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중개죠. 그래서 중개를 잘하려면 불법과 탈법을 잘해야 돼요. 진짜 돈 되는 그거죠. 법대로 하면 돈 안 된다니까 불법과 탈법 잘하려면 그래야 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져가면 인허가 다 받아준대. 그럼 줄을 설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별로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내게끔. 그죠? 법의 틈새를 노려가지고. 그러려면 잘 아셔야 되잖아요. 사람 꼬실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 이상 좋은 거 없잖아요.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자체 받기 때문에 이거는 대분류란 말 써요. 그러니까 지역자체 받기 때문에 큰 대자 써가지고 대분류. 지역 자체가 바뀌다 해서. 그럼 여기서 지역 내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소분류 아니면 세분류라고 하죠. 세벌낙지 다리가 3개짜리 세분류. 그죠? 소주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이런 후보지라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예정지라고.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그 예정지가 바로 후보지라는 뜻이었어요. 우리 뉴스에서 예정지, 그죠? 신도시 예정지. 후보지란 말은 학문상 용어지 실제 업무에서는 후보지란 말 거의 안 쓰고 예정지 이걸 더 많이 쓰니까. 또는 가망지. 그러면은 예정지 가망지라면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정지 가망지란 말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지란 말 정확히 말하면 용도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땅이지 용도가 바뀐 땅이 아니에요. 용도가 바뀌어버리면 후보지란 말 안 써요. 예정지 가망지 때문에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땅이고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이지 이미 바뀌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버리면은 용도가 끝나면은 그때는 후보지란 말을 안 써요. 정확하니. 그러니까 후보지란 이행지란 말은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을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라고 하는데 지역 자체가 바뀌면 후보지라고 하자.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후보지란 용도가 바뀐 땅을 말합니다. 틀렸어요.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이지 이미 바꿔져 버리면은 그때 후보지가 아니에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뭐라 하냐면 또 전환이라는 말 써요. 그래서 후보지는 전환이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이행지라면 이행이라는 말 쓰는데 바꿔서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거 가지고 문제가 지금까지 3번씩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2번째는 가격 얘기요. 결국 제가 뭐가 전부 다 돈하고 관계되니까. 그러면은 후보지 이행지는 가격 결정할 때 원칙하고 예외가 있는데 원칙이 있고 그다음 2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용도 전환 후를 중심으로 해요. 전환 후.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가격을 할 때 용도 전환 전이 아니라 전환 후를 중심으로 합니다. 일단 써놓고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용도 전환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2개 바꿔가지고 4번씩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 전 중심이 아니라 후 중심입니다. 이렇게만 딱 말로 끝내면 애우세요 그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실제 서울이라고 가자고요. 저희 집이 송파구니까.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면 여기 옆에가 경기도 성남시가 있어요. 광주도 그럴 거니까. 여기 분명히 광주시까지 경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인접도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요렇게 여기가 분명 행정구역상 서울인데 그 어쩌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 논 같은 거 산 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여기 광주도 분명히 광주 직할시 동구 서구에 있는데 외곽 지역에 분명히 직할시의 어떤 구역에 속하는데 농사 짓는 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만일에 제가 여기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제 친구가 아침에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그 땅 지금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응.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구체적인 공부하는 친구가 여기가 지금은 소문이 안 났는데 좀 있으면 위례 신도시 개발을 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왔대요. 저한테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말 듣고 이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현재 농사 짓는 땅인데 지금 1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사 땅을 했었을 때 10만 원 가져갑시다. 그러면은 이 땅이 여기가 전부 다 개발되면은 여기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땅이 값이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게 개론이에요. 왜 오릅니까? 왜 오르죠? 용도가 좋아지니까. 개론에서 용도는 돈이에요. 용도란 말은 쓸용자 용도, 쓸모성. 쓸모가 있다는 얘기는 가치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많을수록 그만큼 쓸모가 많으니까 유용성이 높다고 그래요. 일방로 끝에 있는 땅은 용도가 좀 제한된데 도로가 뻥 뚫리면 용도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는 땅인데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다는 얘기는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풀었대요. 그럼 뭐죠? 법률적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쓰시와요. 그럼 용도가 많아진 거죠. 또 일방로 끝에 있을 때는 접근성이 안 좋았는데 도로가 뻥 뚫리면 접근성 좋아지니까 용도가 위치가 좋아진 거 맞죠? 맞죠? 그렇게 제 과목에서는 용도는 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주거용이죠. 농업용으로 쓰다가 지금 택지란 주거용으로 쓰다가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한 1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어쩌면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 땅을 사고 싶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줄래?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10만 원인데 2배 계산해서 20만 원 준다고 합디다. 제가 팔까요? 팔지 말까요? 왜 안 팝니까? 얼마 좀 팔까요? 요거 이만큼 주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지금은 어쩌니까 논인데 저는 지금 논으로 따지고 있어요. 뭘로 따지고 있어요? 택지로 따지고 있잖아요.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후보지행지는 지금 용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다음의 용도로 계산합니다. 그 뜻.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제 친구가 사법고시 봤어요. 합격했어요. 오늘 12시에 발표했어요. 어제까지는 야자했거든요. 오늘 밤 오십니까? 영감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셨는가요? 국회의원 선거 나갔습니다. 선거 날까지는 후보자님, 그죠? 개표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선 유력 나오면 뭐라 합니까? 보좌관들이 의원님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도널드 트럼프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했겠지만은 취임하기 전까지는 어쩝니까? 대통령 당선인이었지 대통령은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에 준하게 경호도 해주고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원칙이 뭐다? 용도 전환 전중심이 아니라 후중심으로 값을 따져준대요.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전후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전환 후란 말은 미래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장래 수익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똑같은 얘기. 맞죠? 고시전에 공부할 때는 깨재진 사람을 무시했거든요. 합격했다 소리 나면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전환 후 맞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한마디가 여러 가지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지금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바뀐 다음으로 가격도 따져주고 분류도 그렇게 하고 시장도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분명히 어쩌니까 농사짓는 땅이에요. 지금 개발 안 했다니까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개발 안 했지만 개발된 다음으로 따져주고 용도도 농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로 분류해주고 시장도 농지시장이 아니라 택지시장으로 넣어주고 그게 우리 쪄들어가자면 통일 수급권도 전환 전중심이 아니라 후중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말 뜻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는가요?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여기가 개발된다고 30년 전부터 하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요. 고시 공부할 때부터 영감님은 아니죠. 합격해야 영감님이야. 그 말은 개발된다는 소문이 났었는데 지금 30년 했다는 얘기는 언제 개발될지 정확한 미래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맞죠? 고시 합격했다는 얘기는 지금은 법조인이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 연수들하고 공부하고 나면 법조인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장래 거의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쳐주는 거죠. 그런데 개발 속도가 느리거나 속도가 완만하거나 성수도가 지지부진할 때는 미래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미래를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어려운데 미래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 상태로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원칙은 전환 후인데 예외적으로 용도한 전환 중심으로 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전환이란 말, 이행이란 말, 이게 무슨 말이죠? 전환이란 말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이행이란 말은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땅의 용도가 한 가지 있어야 할까?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있어야 되겠죠. 용도가 한 가지만 있으면 전환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전환이란 말은 지금 논, 나중에 택지, 최소한 용도가 몇 가지? 두 가지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오지, 용도가 어쩌니까 획일적이면 나오지 않겠죠. 이해하셨을까요? 전환이란 말이 무슨 바뀐다는 얘기니까 지금 용도, 나중 용도, 최소 용도 두 가지 이상 있어야지 전환이라든지 이행이 나오잖아요. 용도가 획일적, 단편적이면 이런 말 나오지 않잖아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은 예정지, 가망지란 말은 지금 상태는 논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용도 전환 진행 중. 그래서 전환이라든가 또는 이행이 진행 중일 때, 진행 중이요. 또는 진행 중이나 또는 과정 중일 때만 와서 진행 중 아니면 또는 과정 중이요. 이때만 부른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예정지, 가망지 때 용도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땅을 말하지 이미 바뀌어버린 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 완료 후에는요. 용도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 딱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지 당선인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 말을 만약에 비틀자면은 후보지는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뀐 땅을 말합니다. 틀렸어요. 이미 바뀌어버리면 후보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신도시지, 신도시 후보지가 아니잖아요. 바뀌는 과정이 있는 땅, 바뀌는 과정 중도에 있는 땅이지 바뀌어버리고 완료가 되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게 정확하냐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후보지란 말은 용도적 중 대분류가 아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그러니까 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지역 상호간.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지 전환된 지역, 그러면 틀려요.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지 전환된, 완료된, 그러면 끝난 땅은 아니란 얘기.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서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보지란 말보다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요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농지 택지로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한다. 근데 그 말을 이제 비틀어서 할까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뀐 땅을 택지 후보지라고 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바뀐 후는 그렇게 안 부르니까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그러니까 예정지라면 이걸 잘하면 생각해요. 예정지, 가망지라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지 이루어져 버리면 예정지란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논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지구에는 반드시 지목이 바뀐다. 이해할 수도 지목이 바뀐다. 왜? 지역 자체가 바뀌니까. 그래서 아까 후보지는 지목이 100% 바뀝니다. 그런데 이행지는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이행지. 용도적 분류 중에서 세분된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후보지는 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고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 지역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좀 크다고 해서 큰 대자 대분류란 말 쓰는 거고 지역 내에서 바뀌면 소분류, 간을 세자 세분류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요. 그래 보자면은 이번에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 이행되는 경우를 이행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거용은 상업용지로 바뀌는 용도가 바뀐 거 맞죠? 이럴 때는 지목이 안 바뀌죠. 근데 전이 답으로 바뀌는 것은 지목도 바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행지는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후보지는 100% 바뀐다는 얘기.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박스 얘기가 감정평가 시작과 그 얘기를 좀 했던 거 사실은.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것도 다섯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 가지고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결정할 때 용도전환 후중심, 그 다음에 예주 전중심. 용도전환 후란 말 다르게 말하면 미래 수익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장래 기대 가치를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그 말이나 전환 후란 말은 똑같은 얘기. 말 뜻이요. 그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맹지하고 거기 대지요. 이번에는 거기는 맹지하고 대지는 그림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토지 종별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공집이다. 도로입니다. 공로. 그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딱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게 예를 들어서 거기 대지란 말은 자루대자도 대지. 그러니까 안쪽에 깊숙한 땅 이런 땅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한자가 안 써있지만 대자가 자루대자 대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루형 형태의 땅. 이걸 우리 영문으로 말하면 벌룬랜드라고 그래요. 이게 풍선 형태의 땅. 입구는 좁은데 안쪽에 넓은 땅이죠. 골목까지 깊숙한 땅, 땅을 무슨 땅이요? 자루대자 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맹지란 말은 그죠? 공로와 어떤 접선물도 안 가지고 있고 타인에서 빙 둘러싸인 땅을 뭐라고요? 맹지. 거기 한자로 쓰면 맹이 넣을 때 맹자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대지하고 맹지는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값이 빠진다고 해서 대지감가, 맹지감가란 말을 씁니다. 대지감가, 맹지감가. 그렇게 써요. 이것도 지난 14회 때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에 따라 빙 둘러싸이고 어떠한 공로에 접선을 갖지 않은 땅을 뭐라고 하게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맹지. 그러니까 너무 또 쉬운 게 나오면 사람들도 이제 다른 거 생각해요. 혹시 뭔가 함정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이렇게 맹지라면 한번 볼까요? 타인의, 거기 한자가 맹지예요. 그 한자만 보시면. 그래서 맹지라면 타인의 토에 따라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을 갖지 않은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맹지는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람. 맹지와 타인의 토에 전부 다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골목 안쪽에 깊숙한 땅을 자루대자, 그 대자가 대자, 자루대자. 이게 자루형 형태 땅. 그러니까 입구는 좁은데 안쪽에 깊숙한 땅을 자루 형태 땅 또는 자루대자 대지 또는 벌룬랜드란 말. 이해할 수 있죠? 그 문제는 금방 떨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나지요. 거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지하고 이제 건부지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나지란 말이 있습니다. 나지란 말은 우리 교재 보니까 또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지란 말은 나지에서만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대지. 이거는 지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개 보자면 나지는 지목이 없다. 또는 지목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이 없는 땅은 없잖아요. 나지는 지목됩니다. 그래서 나지는 지목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나지는 지목이 돼인 땅이 다 나지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지목이 돼이면서 지상에 건축물에 비어있는 땅을 나지라고 그래요. 땅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건물 있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을 우리 뭐라고 하면 건부지라고 그래요. 건물이 부착된 땅을 건부지.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 그러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비어있는 땅이죠. 이걸 뭐라 합니까? 나지 아니면 갱지 아니면 공지 셋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지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갱지가 있습니다. 갱지는 일본식 표현인데 다시갱자 땅자, 집 지을 수 있는 땅.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나지를 저지와 갱지로 구별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지도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 공지란 말은 그저 빌공자 공지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일정한 반드시 남겨둘 땅, 용적률, 건폐율 등에 따라서 토지를 전체 꽉 메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반드시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공지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비워두어야 될 땅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가지 구별하자면 나지는 건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 범위 내에서. 갱지도 건축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요 세 개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요거 대비한 것이 바로 이제 건부지.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 없이 비어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합니다. 이게 건축물 유무에 따라서 일단 구별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또 구별하자면은 나지와 갱지는 물리적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법적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공지란 말은 반드시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법의 규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법의 규제를 받겠죠. 대한민국 어떤 땅에도 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하나도 없으니까 뻔한 얘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근데 여기 중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지가 지목이 뭡니까? 요게 안 나왔으니까 포인트고. 대개 보자면 나지는 비어있는 땅이므로 용도를 결정할 때까지 지목을 결정하기 어렵다,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래 나오기가 쉬우니까 지목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요. 이번은 나지와 건부지의 관계요. 나지와 건부지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지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 나지는요.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낮이는 건부지에 비해서 용도의 다양성이 풍부하다. 낮이는 건부지, 건물이 깔고 있는 이 땅에 비해서요. 그래서 건부지에 비하여 용도의 다양성이 크다. 쓸모가 더 많다. 그죠? 건부지에 비해서 용도의 다양성이요. 여기가 좀 훨씬 더 크다. 이해할 수 있죠? 낮이는 하얀색 종이고 건부지는 색종이에요. 낮이는 총각이고 건부지는 아저씨예요.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낮이는 건부지에 비해서 용도가 많다는 얘기는 아까 용도는 바로 뭐였습니까? 돈이라고 그랬죠. 용도가 많다는 얘기는 써먹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면 써먹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쓸모가 좋대요. 쓸모가 좋다는 얘기는 유용성, 있을자, 쓸용자, 쓸모성이 높대요. 그러면 돈이 된다는 소리. 그래서 낮이는 건부지에 비해서 돈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시장성이 높다라고 하죠. 낮이는 건부지에 비해서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낮이는 건부지에 비해서 그죠? 용도도 많고 돈도 되기 때문에 누가 잘 물어가요. 거래가 잘 돼요. 총각이 장각이 더 쉬워요. 그래서 거래 용이성이요. 거래 용이성이 어쩌면 훨씬 더 높다는 얘기 이해할 수 있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낮이는 건부지에 비해서 가장 잘 써먹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거를 체유효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체유효사용. 이제 또 다른 말 나왔네요. 체유효상의 가능성. 낮이는 체유효상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이 정말 나쁜 과목이 요 말을 또 비틀면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 자체 제일 좋은 땅이 그 말은 아니죠. 낮이는 체유용 중인 땅입니다. 그러면 틀려요. 가장 잘 써먹고 가장 효과가 있게끔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제일 비싼 땅이 그 말은 아니죠. 총각이 장가를 가장 잘 가는 높다는 얘기 그 자체가 제일 좋습니다. 그 말은 아니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체유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낮이 자체가 체유용 중입니다. 그러면 틀렸죠. 이해됐을까요? 비어있는 땅이 어쩌니까 용도에 제대로 잘 쓰면 가능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잘 쓰면 능력이 어쩌니까 그런 빈도수가 많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제일 좋은 땅이다 그 말은 아니란 뜻.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새기자는 소리죠. 제가 보면 토시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넘기면 어쩌니까 이연령 비연령 되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래서 낮이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낮이 가격은요 건부지 가격의 상한선이죠. 따라서 낮이 가격은 건부지 가격의 상한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낮이 가격은 건부지가 상한선이라고 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건부지는 아무리 비싸도 낮이보다 더 비쌀 수 없다는 얘기. 그 말이잖아요. 즉 그거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건부감가란 말을 써요. 그 말 뜻이. 그러니까 건부감가라면 건부지는 건물이 부착된 땅은 건부지는 그 다음에 감 줄어든데 뭐가 값이 뭐에 비해서? 낮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건물이 부착되는 값이 작습니다. 낮이에 비해서. 그럼 건부감가는 토지값 얘기입니까? 건물값 얘기입니까? 그래도 토지값 얘기, 건물값 얘기가 아니라 낮이에 비해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왜 건부지가 건부감가 됩니까? 또 똑같은 얘기요. 이번에는 주어를 바꾸면 돼요. 이번에는 낮이하고 건부지를 바꿀까요? 그럼 건부지는 낮이에 비해서 용도의 다양성이 적으니까. 그잖아요. 건물이 부착됐다는 건 어차피 건물 쓸고 다시 써야 되니까 조금 쓰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건부지는 낮이에 비해서 시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낮이에 비해서 좀 잘 안 될 수도 있죠. 데리고 올래 놔두고 올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건부지 낮이에 비해서 채용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는 얘기. 그러니까 건부지가 감가되는 것은 건부지는 낮이에 비해서 어쩌니까 채용상이 된다 안 된다? 여기 어쩌니까 채용상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값이 빠지다. 당연한 논리가. 그러니까 낮이는 채용상을 전제라고 말하는데 건부지는 채용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써보니까 값이 쌀 거 아니요. 맞죠? 그러나 그래서 건부감가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요. 그럼 예외적으로 만일에 채용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값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부지가 낮이에 비해서 써먹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값이 싸다. 아, 이해됐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부지가 더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가를 안 갔으면 잘 갈 가능성이 있죠. 늦게 가서 언제 애들 낳아서 언제 키우게. 미리서 빨리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개발 제한국 내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낮이가 더 비쌀까요? 건부지가 더 비쌀까요?
그죠? 그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체효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싸다 이해합니다. 그럼 만일에 체효상이 된다면 그 주어진 용도 잘 맞게 쓰고 있다면 오히려 어쩌니까 건부제가 더 비쌀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뭐라고요? 건부증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26회 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부감가가 일반적이어서 건부증가가 일반적이겠습니까? 건부감가가 더 보편적이죠. 예외적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건부증가 나온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니까. 첫 번째는 위치하고 형상이요. 위치하고 형상이 맞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강원도 해안선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해바다입니다. 화진포. 유명한 해수욕장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땅 보면 낮이 맞죠? 여기다가 뭘 지으면 좋을까요? 이런 유원지 같은데 자연계가 수려한데 이런 데다가 그 별장이라든가 콘도라 지으면 좋겠죠? 자,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래 지으면 여기에 건물 없었을 때 요 땅값하고 건물 들어섰을 때 땅값이 어쩌니까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하고 형상이 맞아야 돼. 대신에 이런 용도의 건물이 거기 자연경관에 맞았을 때 의미가 있지 시골에 논 한가운데 지어보세요. 목이 있고 재미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위치와 형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부증가란 말은 그 용도와 목적에 딱 맞았을 때 오히려 어쩌니까 더 증가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두 번째, 이번에는 법적 규제가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법적인 규제가 강해야 됩니다. 법적 규제가 약하면 강할수록요. 그린벨트 내에서는 개발정원에서 집을 못 짓는 거 맞죠? 근데 만일에 개발정원에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집을 짓는데 건물 한 동당 크기에 관계없이 벌금이 10만 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까짓까지 10만 원 물고 짓지 뭐. 근데 한 평당 10억씩. 그러면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름에 식료품 사고가 많이 나죠? 벌금이 약해서 그래요. 벌금을 강하게 매기고 직계 후손들 다 먹이기. 그러면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해하셨을까요? 위치와 형상이 맞아야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건부증가. 약할수록 건부증가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어쩌니까 요 얘기하는데 요 두 가지 얘기하려고 말을 여기까지 지금 길게 끊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읽어봅시다. 맨 먼저 낮이란 말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만큼 정착물이 없고 사파스 권리가 설정이 아니한 땅을 말합니다. 이게 다른 거 다 버리고 일단 낮이란 말은 비어있는 땅. 근데 지목은 대란이 그거 하나만. 박스는 다음번 가면 얘기합니다. 근데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그러니까 낮이와 건부지의 구별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 구별한다. 근데 지금 시험에 아직 안 나왔던 것은 지목 얘기를 아직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낮이는 지목이 대란 얘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건부, 감가, 증가지 요 말을 하려고 지금 두 번째 말을 꺼낸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낮이 평가의 건보다 높은 것을 우리 건부, 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부, 감가는 건물이 부착된 땅은 비어있는 땅보다는 값이 더 쌉니다. 이게 보편적이에요, 대부분.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건부전 낮집에서 상대적으로 체유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건부감가 이해하셨잖아요. 그럼 그 밑에는 이제 그런 건부증가란 말은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 맞는데 오히려 체유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럴 때는 오히려 뭐가 됩니까? 건부증가가 되죠. 그래서 건부증가 되는 게 8회 때 나왔을 게 소수 잔존자 보상되고 지구 결정. 예를 들어서 댐 막을 때요. 열에서 여기다가 유치댐을 막았습니다. 그럼 댐 막으면 여기에 뭐가 막 생기든가요? 과수원 생기지 않던가요? 진막 생기지 않던가요? 우리 딱지 어음인 거. 요런 하고 있으면 여기다 어쩌면 집이 이렇게 했으면 요거 하나씩 사가지고 어쩌면 딱지 팔아가지고 아파 주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쪽에 사는 거. 그러니까 댐 막을 때 지금 마음대로 여기다 집 짓고 막 과수원 만들고 하죠. 그럼 뭐 하려고 집 지었습니까? 저기 살려고 집 지은 거죠. 그죠? 보상. 그러니까 땅값 받는 것이 아니라 집값까지 받으려고. 그러니까 건부지가 더 비싼 거 맞잖아요. 소수 잔존자 보상지구 결정. 말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부 감가가 보편적인데 경우에 따라 건부 증가가 나오더라. 근데 언제? 위치와 형상에 따라 틀리고 법적 규제가 강할수록 약할수록이 아니라 규제가 강할수록. 법적 규제가 약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얘기를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법지부터 빈지 거기 5분부터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다음 주에는 좀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용서나 봤었을 때 예, 탄력성 앞에까지는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갈 건데 예, 112페이지까지 그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112페이지까지인데 페이지 수가 많다고요? 가운데 연수 문제 빼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실 때 읽어오실 수 있겠죠? 대답은 계약이 성립된 걸, 그죠?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그거를 헤쳐나가면 되니까 그걸 분명히 할 거니까요. 좀씩 참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집에서 오실 때 읽어가지고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럼 뭔가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